네, 안녕하세요. 지금부터는 경세대민 촉과 함께 하시겠습니다. 먼저 두 분의 교수님과 인사 먼저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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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제 뭐 벚꽃도 거의 다 지는 시기가 됐어요. 그래. 어떻게 보내셨어요, 나 교수님? 좀 말씀대로 꽃도 너무 화려하게 피고 그래서 마음은 즐거운데 네. 우리 경제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은 좀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은요? 목련꽃 중에 보랏빛 나는 목련이 있더라고요. 자목련이라고. 네. 저희 아파트 앞에 아직까지 활짝 펴 있습니다. 그 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경제 얘기를 저희가 좀 재밌게 나눠볼까 하고요. 이념이나 진영을 떠나서 국민을 위한 정책과 국가의 비전을 제시하는 건 정당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경세재민 촉에서는 국내 최초의 정당 정책연구원인 여의도 연구원의 김세영 원장님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세요. 먼저 이제 제가 여의도 연구원이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어떤 곳인지부터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살짝 해주시죠. 네, 저희 여의도 연구원은 1995년도에 설립이 된 최초의 정당 부설 정책연구소입니다. 네. 그 이후에 여의도 연구소로 만들어졌다가 다음에 연구원으로 더 확장을 하기도 했고요. 국민들, 특히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모든 시민들하고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런 정책 방향 설정, 또 중장기 비전 제시를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정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제 여의도 연구원 원장직으로 임명되신 걸 알고 있는데 네. 그 당시 제안을 받아들일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받아들이셨어요? 제가 그동안 주로 활동했던 그 주제들이 18대 국회에서 민본 20일이라는 당시 한나라당 소속의 개혁 성향 초선 의원들의 모임에서 간사 역할을 맡았을 때도 있고요. 또 19대 국회에서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이라는 원내외 의원들 전현직 의원들 50여 명이 함께 활동했던 당시 박근혜 정부 출범할 때에 경제민주화 정책을 초안을 입안했던 그런 모임인데 거기에서 간사를 하고 또 대표를 하기도 했었고요. 뭐 이런 활동들을 한 것으로 보면 그렇게 말을 잘 들을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들 뭐 인지하고 계실 것이지만 좀 역할을 맡아보라고 한 뜻이 아마도 당이 앞으로 나아가는 방향을 지금 기존에 있던 노선보다는 조금 더 중도층이나 20, 40대를 향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네. 역할을 맡아보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고 열심히 해보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저 기대가 되는 게 제가 원장님은 저 다선 의원이지만 아주 젊으신 4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에서요 이렇게 정당 연구원장이 40대가 맡은 것은 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제가 18대 국회에 들어올 때 3년간은 최연소 의원으로 있기도 했는데 네. 지금 저희 당에서 제가 연령 순으로 아래에서 네 번째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 사회 변화에 예, 맞습니다. 당이 제대로 적응했는가 하는 예. 부분에서 좀 반성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예. OECD 국가들 중에서 한 15, 16개 국가에서 30대, 40대 국가 예, 지도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 네. 특히 카나다의 트리도 총리만 해도 그렇죠. 그 중에서는 이제 제일 연장자 예. 인편에 속하게 됐고 30대 네. 총리들이 지금 나라를 이끄는 예. 곳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무언가 우리도 좀 더 세대 균형이 잘 잡힌 그런 정치 지형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야,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그래서 저는 저 원장님께 진짜 우리 젊은 세대들이 지금 솔직히 말해서 네. 우리 사회에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희망을 포기한 젊은 세대도 많고. 뭐 헬조선이라는 얘기를 그렇습니다. 많이들 쓰고 있죠. 요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이 큰 역할을 하셔야 될 텐데 지금 저 젊은 이런 연구원장으로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뭔가 큰 걸 내놓으셨다면서요. 사실 인류 역사가 지금 큰 전환기를 맞고 있기 때문에 예. 이게 어떤 단일한 처방 하나로 모든 문제를 다 풀기 어려운 네. 것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그 와중에서 과거 패러다임에 입각한 예. 정책들을 자꾸 내놓으면 예, 그렇습니다. 이게 좀 현실하고 맞지 않으니까 예. 청년 일자리를
선거 때마다 만들겠다고 약속을 하더라도 만들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일자리가 빠르게 없어지고 있는데 예. 또 이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예. 정년이 지금 늘어나고 있는데 어떻게 청년 일자리가 그만큼 예. 많이 만들어지겠습니까? 그렇게 청년 일자리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그 위선이고 기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네. 다만 여기에 변화하는 즉 기술 변화가 부르는 사회 변화에 예. 적응을 잘 할 수 있게 예. 한 사람이 여러 개의 직업을 동시에 또는 그렇죠. 한 예. 생애 속에서 직업 전환을 크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도록 예. 체제를 잘 갖춰야 되는데 네. 교육 쪽에서의 대응도 지금 빠른 편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20세기 초에 경험하던 산업혁명의 결과로 제조업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많이 만들어지기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튼 이 현실을 좀 받아들이고 예. 그에 맞는 처방을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네. 그런 것들이 네. 지금 싱크탱크지 않습니까? 네. 그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들이 정책으로 잘 만들어지고 있습니까? 왜 여쭤보냐면은 네. 청년 일자리라는 게 사실 잘못하면요 아주 그 비숙련 아무나 할 수 있는 그 옛날 70년대 치유로 사업 하듯이 네. 뿌려주는 돈들을 젊은 애들한테 뿌려주기 때문에 올해도 이게 뭐 쌓이는 게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보면 그 일회성으로 어. 취업이 끝나고 마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런 뭐 10개월, 11개월짜리 인턴 일자리를 행정에서 억지로 짜내기 식으로 만들면은 네. 강의실 불 끄는 알바가 나오게 되듯이 맞아요. 또 그렇죠. 예. 요즘에는 사실 복사 수요나 타이프라이팅 수요가 많이 줄어서 그런데 행정 인턴이라는 게 처음 도입됐을 때 심부름만 하다가 그 맞아요. 기간이 끝나게 되는데 이렇게 인생 첫 발을 내디딜 때 경험이 평생을 가는데 그렇게 아주 무의미한 허드렛 일을 시키고 억지로 월급을 주는 이런 식의 접근보다는 사실 해법이 지금 명확히 나오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뭐 하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거대 조직이 더 이상 존속이 어려운 환경이 돼가고 있기 때문에 창업, 그것이 기술 기반 창업이 되든 또는 사회적 기업 또는 협동조합의 어떤 창업을 통해서 제3섹터에서 활동하는 것이 되든 무언가 경제적 사회적으로 유의미한 일을 하는데 좀 더 많은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원장님이 더블 잡, 트리플 잡 말씀하셨거든요. 네.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은 우리 젊은이들이 나와서 네. 대기업에 취업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고 취업한다고 해서 보장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내가 개인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게 크게 보면 플랫폼 경제거든요. 네. 다 아시잖아요. 네. 플랫폼을 어떻게 다양하게 구축해가지고 거기서 여러 군데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 문정부 들어와가지고 네. 기본적으로 오히려 조직 내에 정규직을 강화하는 정책을 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플렉서블한 경제에 적응하기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런 부분을 우리 자유한국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면 변화를 리드했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 부분은 연구를 하고 계시는지. 지금의 저희 상황이 당 자체가 먼저 네. 인식을 전환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제 고유 업무는 그런 정책 대안을 아주 그 일관성 있게 예. 또 연계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내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 해가겠습니다만 예. 저희가 일단은 당의 이 어떤 인지 영역을 좀 확장하는데 일단 역할을 하면서 예. 이제 현장 목소리 충분히 듣고 예. 방금 교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고용 유연성을 강화하면서도 좀 더 안정적인 소득 창출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가변성은 항상 내재해 있지만 그렇습니다. 예. 이게 그 생계가 위협되는 그런 예. 안전망이 불비한 이런 부분은 빨리 우리가 극복을 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기본소득 제도의 그렇죠. 도입 예. 이게 뭐 요즘 청년 수당, 청년 배당 여러 가지 네. 각 지자체 단위로 실험들을 하고 있지만 요행을 바라는 시기에 또는 그 특정인의 관점에 따라서 심사를 거치는 식의 이런 부분보다는 좀 더 보편적이고 지속 가능성을 갖추나 예. 그것이 그 개인의 행동을 도덕적 해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이 일상생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찰적 일시적 실업 상태에 있더라도 충분히 생계 유지가 가능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어붙이게 되면은 기본소득 체제로 단계적으로 이행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옛날에 여의도 연구원은 네, 여론조사 기능에 대해서는 타의 추정을 불허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최고의 여론조사인데 기관이었는데 이게 핸드폰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는 그 기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가 있고요. 아까 여의도 연구원은 95년도에 역사가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지만 여의도 연구원의 여론조사실은 85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더 역사가 오래고 정확도도 타의 추정을 불허하는 역할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난 보궐선거의 결과도 저희가 이제 내부 조사를 했던 결과하고 실제 득표율을 비교했을 때 창원 선산의 경우에는 적극 투표층 즉 사전 투표하겠다 반드시 투표하겠다는 적극 투표층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실제 득표율과 차이가 없이 0.1% 저희가 이 뒤지는 걸로 나온 것을 뭐 이 자리에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정확도가 아주 정확했던 거죠. 예, 그래서 정확도에 있어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전의 일부 지도부 인사가 자신의 구미에 맞게 결과를 왜곡해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신뢰도가 그때 추락을 했던 일이 있어서 그 인상이 지금도 약간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렇고 실제로 이 여론조사의 정확도에 있어서는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지금 여의도 연구원은 어떤 활동을 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지도 좀 소개를 더 해주시죠. 네. 지금 제가 원장으로 업무를 시작하고 나서 말씀드렸던 중도층과 20, 30, 40대의 생각을 잘 읽어낼 수 있고 같이 호흡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공감 문화 정책센터 또 삶의 질 정책센터 소상공인 정책센터 또 미디어 정책센터 이런 가상 정책센터를 일단 2달간 시험 운영을 지금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작동이 잘 된 것으로 검증이 되면은 좀 정규 기구화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전에 하지 않던 즉 자유한국당은 경제정당 안보정당이기 때문에 국가로 치면 하드파워에만 주력하면 그쪽 정책에만 충실하면 된다는 생각이었다면 이제 소프트한 정책 영역에서도 저희가 좀 앞서갈 수 있는 체제를 갖추기 위해서는 이런 시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영역들에 있어서 저희가 훨씬 더 민감하게 좀 관찰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갖춰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대단히 의미 있는 실험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사회가 4차 산업혁명 시대로 급격하게 지금 바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경제 자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해서 우리 기업들도 방향을 못 잡고 있거든요. 우리 자유한국당은 핵심적으로 뭘 해보고 싶습니까? 근본적으로 규제를 완벽하게 혁발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돈을 왕창 집어넣든지 특정 분야를 선택해서 뭔가 해야 될 텐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 뭔가 정당별로 뭘 해보겠다는 게 보이지가 않아요. 네. 어떻습니까? 뭐 규제 혁파는 그 이명박 대통령 때 전봇대 뽑기 또 박근혜 대통령 때 손톱 및 가시 뽑기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 때도 4차 산업혁명 위원회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몇몇 이야기들을 하지만은 정책 이야기를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바뀌었다는 인상을 거의 못 받고 있습니다. 그 근본 원인이 이 규제권이 지나치게 강해졌고 이것을 행사하고 있는 집단이 내놓으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의 다운사이징 공무원 수를 지금처럼 둘 것이 아니라 대대적으로 줄이면서 함께 규제권도 약화를 시키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해야 될 일은 하여튼 기존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전통 제조업의 경우에는 그 업체들이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이 빅데이터 시대에 AI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과 접목해서 본인들이 활로를 개척해야 될 것이고 더 이상 국가주도적인 이 국가주의의 이 인식의 잔재를 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출발해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 경제에 대한 이해나 또 신뢰가 또 경제 측면에서는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원장님께서 보시기에는 한국 경제 성장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이 가장 좀 시급하다라고 보시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최저임금제 인상이 아주 경제 전체에 엄청난 충격파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제 저희 당에 계신 분이
그 과거에 이제 지방의원도 하신 분인데 본인이 이제 정치 그만두고 사업하러 하노이 쪽에 가서 보니까 최근 2, 3년간 한국 기업과 한국 사람들이 물밀듯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베트남으로.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나라에서 왜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느냐, 왜 기업들이 뭐 가동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다들 의문을 가지고 있는 때에 다들 해외로 다른 곳에서는 어디인가 아주 경제적으로 일어서고 있는 곳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제 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계속 그 지금 정책 입안자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있고 이게 실질적인 고통을 좀 풀어주지 못하고 있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데 일단 지금이라도 좀 그 시장 경제 메커니즘의 가장 근본적인 이 네. 수요 공급의 원리 그리고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경제 주체들의 의욕을 꺾지는 않는 하여튼 그런 식의 좀 이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저 원장님 우리나라가 지금 저 말씀대로 우리가 자꾸 저 최저임금 또는 뭐 주 52시간을 우리가 비판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하지만 크게 보면 우리 경제 구조 자체가 말이죠. 급격히 변하고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기존의 임금 중심으로 기업이 생겨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죠. 네. 뭐 기술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여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구조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적극적으로 바꾸는 노력을 우리 저 자유한국당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존 기업들은 아까 말씀드렸듯 활로를 스스로 개척할 수 있게 뭐 도와주는 그러니까 시장을 정의하기에 따라서 국내에서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기업이라도 세계 전체 시장에서 그렇죠. 보면 아주 네. 작은 플레이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곳들은 작은 시장에서 골목대장 역할하면서 중소 상인들한테 피해를 주는 이런 일보다는 더 큰 시장에 본인들이 예. 좀 더 위험 부담을 해야 되고 예. 더 어려운 과제가 되겠지만 더 큰 시장에 가서 또 나름의 성장 기회를 새롭게 개척하는 이런 관점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리고 경제의 그 가령 뭐 지금의 주요 대기업들도 뭐 한 5, 60년 전으로 가면 다들 벤처기업 그렇죠. 스타트업들이었는데 네. 이제 다음 시대 스타트업들이 지금 제대로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내지는 지난 한 10년, 15년 사이에 형성된 굴지의 스타트업들은 지금 행태가 기존 대기업들과 비슷하게 독과점적인 이런 지위를 만끽하는 이런 구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하여튼 더 많은 경쟁과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더 많은 이 신생 기업들이 네.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질적 제고도 필요하지만 양적 축소를 즉 규제 공무원의 수를 부서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그러니까 더욱더 원천으로 내려가서 원천 타격을 해야지 이게 수면 위에 드러나 있는 거를 좀 뭐 걷어낸다고 이렇게 이게 안 만들어진 게 아니라 밑에가 살아 있으면 또 규제가 또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이 좀 원점을 이 치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로 세계적 1위의 저출산 국가 아니십니까? 네, 0.98로 나왔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직 당 차원의 컨센서스까지는 아니고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인구의 급감은 이 기존 시스템의 붕괴를 가져올 수 있어서 위험하지만 인구의 점진적인 감소는 우리가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요. 저출산 문제를 재앙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여기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이 체제를 정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이제 2차 미북 정상회담 하노이가 결렬이 된 이후로 또 한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갔다 온 이후로 또 4차 남북 정상회담을 또 공식화한 입장이잖아요. 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이제 중국, 일본 거기에 이제 러시아라는 이 경제적, 군사적 대국들 사이에 끼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우리가 최근에 국력을 갖춘 것은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역사상 처음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주변국 의식을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항상 뭐 그 중국에 휘둘리고 뭐 이렇게 주변국의 영향을 받고 우리는 항상 종속 변수로 스스로 인식하는 이런 식의 사고를 털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때 그
지금의 번영의 기초가 된 것이 한미 상호방위 조약에서 시작된 이런 안보의 기본 틀 위에서 우리 경제적 번영이 가능했기 때문에 지금도 인접국들인 중국, 러시아, 일본하고는 이 영토에 대한 분쟁 소지가 항상 상존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그런 데서 자유로운 면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 외교 전략상 한미 동맹은 지속적으로 가져갈 필요가 있다. 다만 그렇다고 군사력을 무조건 의존하는 것보다는 적어도 이스라엘이 이 실제 적대적 국가들에 둘러싸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듯이 우리도 그 정도의 이 결기를 항상 보일 수 있는 뭐 어느 그 나라 항공기가 마음대로 우리 영공을 드나들어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이런 게 아니라 영토와 국민에 대해서 건드리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할 정도의 이 그 물리적 능력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그 논의에서 다른 나라들이 끌려다니는 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특히 북한의 핵 문제는 이게 우리가 20, 30년 전처럼 똑같이 소위 말하는 그 냉전 반공주의적 관점에만 사로잡혀 있어서도 안 되겠지만 또 이런 상대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균형 잡힌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제 삼선 의원을 지내시면서 올해 이제 어떤 의정 활동을 좀 계획을 하고 계신지도 궁금하네요. 네. 예, 뭐 제가 20대 국회 시작하면서 우연 연구단체 결성을 했던 것이 있는데 어젠다 2050이라는 연구단체에서 2050년 대한민국에 필요한 사회경제적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필요하면은 입법으로 하는 것이 과잉이라면은 정책적으로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정리하는 것이 일단 뭐 개인적으로 해왔던 일이고요. 네. 지금 여의도 연구원 자리 잘 잡고 당의 새로운 DNA를 이식하는데 그 전초 단계로서 여의도 연구원의 어떤 역할과 이 기능이 좀 변모가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이 대한민국을 어떤 세상으로 만들고 싶은지 여의도 연구원의 비전과 목표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 좀 해주시죠. 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고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시민이 자기의 어떤 그 안전 그리고 그 삶의 어떤 풍요로움을 충분히 지킬 수 있으면서 잘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로서의 대한민국이 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정치도 그런 식으로 바뀌어야 되고 정치 안에서 자유한국당이나 여의도 연구원의 역할이 함께 받쳐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얘기를 들어봤는데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더 부탁드릴게요. 예, 뭐 자유한국당이나 여의도 연구원에 대해서 한 가지의 이 고정된 이미지를 가지고 바라보시기보다는 저희가 좀 더 열린 정당이 될 테니까 좀 더 많은 관심과 또 응원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경제재민 초기선은 여의도 연구원의 김세연 원장님과 함께했고요.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